안녕하십니까. 부산 창업촉진지구 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에서 개최되는 2020 퓨처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스타트업 DAL 대표 정주원입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제1회를 맞이한 퓨처 컨퍼런스는 국내 최대 창업 생태계 관계자만을 위한 컨퍼런스이며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크리에이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난 컴업 2020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에 현재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에는 연주자는 많은데 지휘자, 즉 생태계 빌더들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가 많았던 것과는 달리 창업 생태계의 성숙도 제고를 위한 핵심인 생태계 관계자, 즉 지휘자만을 위한 컨퍼런스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창업 생태계 레벨업을 위해 생태계 핵심 관계자만을 위한 특별한 네트워킹의 장을 아름다운 국제도시 부산에서 마련했습니다. 퓨처 컨퍼런스는 2020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례화할 것이며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모여 생태계 현주소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를 하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는 부산시 창업촉진지구 곳곳을 살펴보실 수 있는 투어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미래 창업도시를 선도할 공간들을 둘러보실 수 있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최대 창업 생태계 관계자만을 위한 퓨처 컨퍼런스, 그 역사적인 포문을 부산시 박성훈 경제부시장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박성훈입니다. 오늘 2020 퓨처 컨퍼런스를 다른 곳도 아닌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동안 스타트업을 위한 컨퍼런스나 회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A씨나 VC를 위한 그런 행사들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이 중심이 되는 벤처 창업 생태계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이 행사가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넥스트 챌린지의 김영록 대표님 그리고 테크노파트의 우리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는 도전과 창의력 그리고 김영록 대표님께서 저서에서도 적어 놓으셨다시피 앞으로는 정말로 깡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산이 생각하는 모델은 많은 도전과 실패를 부산시가 뒤에서 지원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창업하시는 스타트업들이 성장 단계별로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갖가지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러한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얼마나 잘 만들어 주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주로 서울에서 내려오신 A씨, VC들께서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 부산이 생각하는 비전인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도 아마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산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창업촉진지구 6곳을 만들었습니다. 또 4,800억에 달하는 창업 벤처 전용 펀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과 창업을 할 수 있는 70여 곳에 달하는 창업 지원 공간,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부산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랑말로 남을 것이냐, 유니콘이 될 것이냐. 결국은 숨은 조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한 숨은 조력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AC, VC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저희 부산시 그리고 그러한 기반을 도와주고 계시는 테크노파크 이런 분들이 하나의 마음을 모아서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그리는 꿈, 저희가 그리는 미래가 곧 현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여타 도시와는 다르게 부산은 해양을 끼고 있고 레저가 있는 도시입니다. 비즈니스와 레저가 결합된 블레저가 실현 가능한 도시.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서 레저가 가까이 있는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발리가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휴양지들이 창업을 위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이 그런 세계적인 휴양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처럼 창업을 위한 세계적인 도시가 되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AC, VC 분들, 부산시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님의 축사로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랑말이 유니콘이 되는 그날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부산시의 미래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부산 테크노파크 최종열 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 원장 최종열입니다. 먼저 오늘 2020 퓨처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박성훈 경제부시장,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모든 그 ACVC들 대표해서 우리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넥스트 챌린지의 우리 김영목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부산시는 작년 12월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6개의 창업 촉진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별 특화 산업에 부합하는 창업 기업을 발굴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 우리 육성하고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의 어떤 기술 창업을 총괄 지원하는 저희 부산 테크노파크는 그 6개 지구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여기 이제 바로 이곳 유라시아 플랫폼에 앵커를 내리고 시민들의 어떤 창업 의식 제고 또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우리 2020 어떤 이런 퓨처 컨퍼런스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핵심 관계자인 전국의 AC, VC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어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이때 우리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의 원천인 창업 벤처기업의 날개를 달아주고 또 창업 후의 어떤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역할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스타트업 생태계 핵심 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를 강화하고 또 우리가 맞고 있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리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산 테크노파크도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해마다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 데모데이, 네트워킹이 결합된 퓨처 컨퍼런스를 매년 정례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 요즘 따끈따끈한 뉴스를 합니까? 그런 걸 하나 전해드린다면은 오늘 오전에 우리 서울에서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관련된 중요한 그런 정책이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지역 뉴딜 펀드를 이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시범도시 하나를 택해서 아마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아마 이걸 전국의 4개 권역 또는 8개 권역에 걸쳐서 아마 그것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은 수도권을 제외한 어느 지역 다른 모든 곳에 비해서 가장 창업 지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저는 이제 부산의 기술 창업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 부산이 아무래도 시범 도시로 지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용되던 이런 모태펀드가 지역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지역의 모태펀드 운용 주체를 만들 테고, 그 다음에 지역에 뿌리를 둔 VC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조합을 결성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여기 부산에 만약 그것이 시행이 된다면 부울경에 있는 많은 이제 창업기업, 투자기업들이 시리즈 A뿐만 아니라 시리즈 B까지도 투자 지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울경 지역에 정말 제대로 된 선순환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여기 계시는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신 많은 ACVC들께서도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부산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우리 지리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또 기후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사람들이 전부 열려 있습니다. 부산에 와서 열심히 하면 성공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산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기회의 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선순환 창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시아로 나가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올해 이 행사가 처음 시작됩니다만은 앞으로 이 행사가 거듭 더욱더 발전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 테크노파크 최종열 원장님의 진심 어린 축사 감사합니다. 기회의 땅인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의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최종열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키노트 스피치 순서입니다. 현재 크리에이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창업 생태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뛰어난 지휘자들이신 여러분들께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마련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생태계 전문가를 모셔서 이 크리에이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전문적인 통찰력으로 꿰뚫은 변종의 늑대 베스트셀러 작가이시자 창업 생태계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앵커 기관인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김영록 대표님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자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센스가 있어야겠죠. 무너졌다, 변종만이 살아남는다. 요즘 최근 코로나19 시대 여러분들 사업 어떠십니까? 벤처 캐피탈들은 이제 세워진 기업을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주회사는 직접 세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컴퍼니 빌드. 네, 재단법인 넥스트 챌린지 김영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 마스크를 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리가 있어서 좀.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변종인 늑대 그리고 재단법인 넥스트 챌린지의 김영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부산광역시가 이렇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컨퍼런스를 우리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테크노파크 원장님 그리고 부산시 우리 이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유승엽 실장님 등 많은 관계자들 분들 그리고 서울 전국에서 이렇게 사실 오늘 코로나 숫자가 500명이 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 자리를 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이 6번째 책입니다. 6번째 책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이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정말 현장에서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중기부와 창진원 관계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제가 전직이 원래 건축가입니다. 건축가에서 이렇게 교육자로 또 변신하면서 이게 도시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고 활력이 어떻게 불어넣어야 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적었는데 보시다시피 많은 대중들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 보시면 제 인생을 바꿔준 책입니다. 전국 지자체 제가 최근 6개월 사이에 사실 지자체 도시의 시장님을 4분이나 만났습니다.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데 제일 힘을 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이수일 과장님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시에서 함께 정말 제가 우리 재단하고 같이 이런 앵커 기관을 이런 멋진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고 혼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뭐가 될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전에 아까 영상으로 보셨지만 저는 사실 세바시에도 출연을 했고요. 지난달에는 TVN에도 출연을 했고 지금 미디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어제도 사실 판교에서 경기 중기청장님하고 또 생태계 토크쇼를 또 두 사람이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수도권만 발전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서울만 발전을 하고 그럼 지역 창업 생태계는 어떻게 살리느냐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저희 재단이 또 제주에 있는 또 본사를 갖고 있는데 일부러 어려운 지역으로 내려가서 살리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잘하고 훌륭한 AC, VC가 있으면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보고자 제가 이제 1년 동안 책을 쓰게 됐고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작가를 꿈꾸는 분도 계실 겁니다. 책을 6권 쓴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제 나이만큼 책 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고 또 꾸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포노사피엔스라든지 초격차 그리고 혼창통 이런 출판사가 우리나라 넘버원 출판사입니다. 사실 베스트셀러 되는 것보다 이 출판사하고 계약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하고 또 저는 어떻게 우연히 계약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출간을 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요. 우리 부산광역시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 저는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2014년도에 디캠프가 생기면서 비포 애프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2014년도 전에는 사실 스타트업이란 말을 쓰기 전에 벤처라는 말을 더 많이 썼고요. 그런데 지금은 스타트업이란 말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6년 사이에 어떤 도시는 발전을 하고 어떤 도시는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 예산은 쏟아부어도 똑같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에 한 20개국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돌아다녀 봤습니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책을 썼거든요. 근데 국가, 지역 레벨의 어떤 스타트업 생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창업을 하는 AC, VC 어떤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이런 모든 선생님들이 높은 수준의 창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방향성이 이상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스타트업이
단지 창업만이 아니거든요. 이게 도시 재생과 스마트 시티와 교육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는데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타트업이 늑대 같은 거예요. 왜? 스타트업이 강력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듯이. 그래서 그리고 또 얘들은 이 늑대를 보시면 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카르텔이잖아요. 그래서 제 전 책이 중기부에서 정말 이걸 제 책을 보고 다 배웠다 하더라고요. 그 더 스타트업 카르텔이라는 그 책을 보고 이 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무리를. 스타트업도 무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이 책을 처음에 서막을 올리는 게 바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전염병으로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책이 작년 12월 29일 날 나왔는데 1년 동안 지금 계속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코로나 나오기 전에. 제가 이걸 누가 이제 독자들은 예언을 했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세상이 그럴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이런 전염력과 확산력이 코로나처럼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세상을 뒤바꿀 정도로 이 스타트업이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변종이고 이게 늑대가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지었던 거고요. 지금 많은 국가가 스타트업 이 4억의 늑대가 4억의 스타트업이 70억 인구를 삼킵니다. 70억 인구를 삼키는데 결국 과거에는 산업, 수정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인프라를 잘 깔아놨고요. 뭔가 도전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느냐. 근데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비상장 기업으로서 유니콘을 만들어내는 1조 가치를 만들어내는 토스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크래프톤, 야놀자 우리나라에 아시겠지만 유니콘 기업이 13개가 있습니다. 이 13개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산에 유니콘이 아직 없잖아요. 우리 수도권에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박정선 장관님도 딱 그럽니다. 지역에다가 유니콘 사실 에스토니아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서 에스토니아가 인구 130만인데 유니콘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카이프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산에 유니콘이 3개 정도 나오면 일자리 부분은 어느 정도? 이게 배달의 민족 그 일자리만 해도 10,000명이 넘고요. 토스에도 수천 명이 됩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파급력이 큽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활성시켜가지고 이런 유니콘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어떤 임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1조의 매출을 달성하는데 20년, 30년 이렇게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조 매출 달성하는데 그리고 1조의 밸류를 만드는데 5년에서 7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속도다. 이 속도의 경제다. 그리고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경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참 되게 좀 뜻깊은 게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스타트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 AC, VC가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 관계자분들, 특히 공무원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펀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야 스타트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생들이 왜 다 서울로 갑니까? 대학이 서울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 인재 유출이 안 되려면 훌륭한 AC를 양성하고 훌륭한 VC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런 스카이캐슬 같은 사람들을 양성해줘야 나는 우리 여기 이 선생님이면 충분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민관이 대학과 이렇게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김광현 창진원 원장님이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저를 불렀어요. 창진원 전체 공무원 앉혀놓고 올 초에 강의를 해달라는 아침에 조찬 강의를 했어요. 근데 창진원이 여러분 알다시피 9천억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생태계를 잘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결국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다. 스타트업은 대한민국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엑시스입니다. 출구입니다. 출구 전략입니다. 이걸 도시에서 안 하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네이버나 삼성을 유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스타트업을 잘 일궈내서 삼성하고 네이버, 애플, 아마존처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우리 이렇게 지원 관계자분들이 창업은 그들만의 일이고 우리끼리 하는 것 이런 관념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특히나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학부모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전체가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시적과 판교적이 있는 우리나라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리는 많은 예산을 청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잘 아시잖아요. 청년들이 대부분 되고 싶어하는 게 우리 과장님처럼 공무원이 되고 싶어합니다. 10명 중에 물어보면 7, 8명이 다 공무원 맞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라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근데 한두 명이 바로 판교적이 되겠다. 이렇게 내 주도적으로 살겠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다 노량진에 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스카이 나온 애들도 다 노량진에 가 있고요. 우리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해서 제가 MIT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강의를 하니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야 이거 졸업하고 나면 너희들은 아마존도 가고 애플도 가고 페이스북도 가겠다. 너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걔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4년 동안 스타트업 하라고 배웠대요. 우리는 10명 중에 9명이 다 스타트업을 한대요. 왜 우리가 취직을 하냐? 우리는 도전해보고 안 되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우리가 정말 여기에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크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환경을 조성을 안 해주면 이 그들의 이 밀레니얼 세대, 자 우리 50년대생들과 70년대생들은 아시겠지만 6.25 동란 이후에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팠습니다. 어른 세대들은. 그리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단히 열심히 살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덕후, 덕질, 오타쿠, 뭐 유튜브 짧고 간결한 걸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 직장에는 2000년대생들이 들어옵니다. 2000년대생들이 들어오는데 이들하고 우리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이 소통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런데 50년대, 70년대생들과 90년대생들을 우리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데 이걸 창업의 관점에서 보면 톡톡 튀는 친구들은 덕질,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오히려 창업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타쿠라든지 이 덕질, 덕후가 우리는 이런 거죠.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좀 모범생은 사실 대기업이나 공기업 가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 하면 되는데 오히려 또라이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스타트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스타트업을 해주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건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디에 속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얼굴이 조금 잘생겼는데 근데 저는 전형적인 흑수저도 없었던, 저도 여기 경상도 포항 출신입니다. 포항 출신이고 흑수저에 있다가 지금은 제가 보니까 제가 34살에 서울을 올라갔거든요. 건축 설계를 10년을 하고 다 버리고 신림동 고시원에 갔어요. 다시 인생을 완전 새롭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2년 반 동안 데스밸리를 건너서 우리 흔히 죽고 싶으면 한강 다리에 가잖아요. 저도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세바시에 출연한 거예요. 왜? 한번 죽었다가 되살아난 사람 중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을 모셨는데, 그래서 제가 됐는데 쟤는 지금 한 은수저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요 기회의 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노력하고 도전을 하고 열정을 갖고 살아가면 그 서울의 1300만을 제가 어떻게 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년 만에 저도 한양대 교수로 특별 임용이 됩니다. 근데 이 인생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창업지원기관이 이런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개천에서 용 쓴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부산에 있는 청년들도 지금 보면 언론에 많이 나오고 부산에 다 인재가 올라가 버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개천을, 용나는 개천을 바꿔주자라는 겁니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환경을. 그게 바로 스타트업 환경이고요. 그걸 어떻게 만들 건지는 정말 우리가 두부를 썰듯이 정말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약합니다. 인프라를 만들 때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고 엑셀러이팅을 어떻게 하고 펀드를 어떻게 만들고 투자를 어떻게 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공간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타벅스는 굉장히 줄 씁니다. 공간 하나로. 저는 건축가로서 보면 공간은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콘텐츠하고 기획을 안 하는 거죠. 유딜 펀드를 한다고, 여러분 유딜을 만든다고 도시 건설을 하고 토건을 만든다고 그게 될까요? 활력이 사라집니다.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유령도시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판교가 다 잘 된다 그러죠. 제가 치명적으로 어제 중기청장님하고 토크쇼 하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판교가 다 좋은데 밤 되면 8시 이후 되면 사람이 다 사라집니다.
그게 잘한 겁니까? 제가 그래 잘한 거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북적북적대고 활력이 넘치게 만들어져야 되고, 창업과 스타트업 파크요. 인천 제가 거기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만든다고 어떤 줄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제가 뭐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거로 만들지 말고 시민과 스타트업을 함께 만들도록 조성을 해야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만들었고 지금 다 건물 그대로 버려지게 되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위해서 처음에는 생각하죠. 뒷단까지 생각하는데 치밀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90년대생들이 가장 작년에 많이 읽었던 책이 바로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 우리 부시장님 그랬었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 우리는 아까 전에 50년대 70년대들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 근데 얘들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았대. 스타트업에서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생존이고 야성입니다. 맞잖아요.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 한양대 있어 보면 우리 학생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뭐 모르면 엄마한테 물어봐.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버릇이 된 거예요, 학원 가는 게. 스타트업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정글에 던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제가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역경의 터널을 뚫었기 때문에 저도 성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걸 우리가 스타트업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스타트업 자체가 기적의 교육법입니다. 세금 계산서 끌어보고 영수증 끊어보고 영업해보고 이 자체가 교육이라는 거죠. 이거를 관점을 다르게 우리가 창업지원기관에서 나서야 됩니다. K-뷰티라고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비비크림을 쓰십니다. 이분이 원광대 지방대 건축학과 나왔는데 작년 11월 18일부로 여러분 알죠? SD 로데가 1조 3천억에 인수했습니다. 1조 3천억. 마스크 꼈다고 뭐 이제 말씀도 안 하시네. 여러분 1조 3천억이래요. 근데 박사 동기가 여기에 닥터자르트에 근무 테헤란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13년 된 회사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제일 인기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넷플릭스입니다. 자, 침대 위에서 넷플릭스 보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많이 드시네요. 얘들이요, 회원수가 제 책 쓸 때 1억 2,500만 명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지금 딱 10개월 지났잖아요. 지금은 1억 9,500만 명, 2억 명입니다. 곱하기 12,000원씩 매달 결제되고 있어요. 그럼 2억 명 곱하기만, 그래서 제가 구글에 들어가 찾아봤어요. 지금 얘들 작년 매출이 무려 30조가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건 27년 전에 비디오 대여방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두려워하느니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여기서 대기업들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다 지금 엑셀레이터를 만들고 스타트업을 M&A 하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픽스타, 니모를 찾아서 아이언맨, 마블, 스타워즈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80조의 실탄을 가지고 다 인수합병해버렸어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로 얘들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년 1월 달에 들어옵니다. 통신사하고 손을 잡아서. 이때 가장 핫했던 기업이 바로 배달의 민족인데,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얼마에 인수됐죠? 4조 7천억입니다. 그때. 근데 그때 당시 인수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아시아나항공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 지금 대한항공으로 갔지만 그때는 HDC에 인수가 됐는데,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놀랐던 거예요. 인쇄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4조 7천억이 인수돼, 그걸 고쳤어요. 근데 갑자기 또 아시아나가 인수됐대. 근데 아시아나는 보니까 이 거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하드웨어 기업이 2조 4천억이고, 속된 말로 전단지 끌어모아가지고 플랫폼 하나 만드는 거는 4조 7천억인 거야. 그래서 저도 제 자녀한테 얘기합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야, 너 아시아나 항공이 클까? 그 배달의 민족이 클까? 당연히 이게 크다 그러죠. 아시아나 항공이 크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요, 완전 바뀐 겁니다. 나는 이걸 제발 좀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애들 보고 뭐 의사, 변호사, 맨날 안정된 공무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저희 딸은 중3 때 창업을 했습니다. 일부러 특성화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아예 해외로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신남방 정책에 10개국을 보라고 그 조건으로 싱가포르에 보냅니다. 교육이 달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가는지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스가요, LG U+ 계열사 하나를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3,600원, 이게 토스가 LG 계열사를 먹은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변종의 늑대들이 습격으로 어퍼컷을 맞고 전세가 역전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을 하고 CSR을 할 때 스타트업을 다 찾는 거예요. 채용도 지금 잡커리어 우리 취업개발센터 다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카카오나 이런 대기업들이 전부 다 신입사원들을 어떻게 뽑냐면 스타트업을 유사업종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한테 넣어가지고 애들 괜찮고 유사업종이면 오히려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인수합병을 해버리거나 투자해가지고 하나의 신사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실 대기업 가고 싶으면 그 스타트업 삼성의 C랩에 들어가는 게 더 빠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듯이 이런 취업이나 이런 진로 커리어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책에서 5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기업, 핫한 국가 5개국인데 여러분 프랑스가요.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 선호도가 25까지는 됐습니다. 혜택이.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 어떠냐면 공무원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회 경비실 지원자 중에도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 환경미화원의 학력이 석사까지 나오고 석사까지 환경미화원에 지원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약간의 손실입니다. 인재를 잘 써야 되는데 근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40대 대통령 아닙니까? 이 마크롱 대통령이 청년들을 보니까 도전정신도 없고 야성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축소해 버립니다. 다 대폭 축소하고 그 나중에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프랑스 청년들은 앞으로 자기가 도전해서 자기가 먹거리를 찾지 않으면 절대 1푼도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창업으로 다 돌았습니다. 창업으로 돌아서고 실업률이 여기는 이제 관광유산으로 이제 부모 세대 거 받아가지고 관광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긴장감을 텐션을 주니까 실업률이 높았던 게 내려가고요. 지지율도 노란 쪽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유럽에서는 비자를 간소화시켜가지고 라프라친 테크를 조성을 해주죠. 왜?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 프랑스로 오게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스테이션 F입니다. 우리가 스타트업 파크를 박 장관님이 그 우리나라 모델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인천에 만들었고 이번에 충남에 됐습니다. 부산시가 좀 아깝게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몇 평이냐면요. 이게 몇 평일까요, 여러분들? 1400평입니다. 사실 우리 유라시아 플랫폼 이거 전체가 부시장님 하시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민간이 보세요. 민간도 투자하고요. 아까 정부도 투자했잖아요. 정부도 그 규정을 바꿔주고요. 완화시켜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스타트업 위한 시설로 원장님 절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를 신세계 스타필드처럼 만들어버려야 돼요. 시민들도 오게 만들고 초중고등학교 여기에 아예 투어 코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을 넣고 그 펀드 지금 아까 유딜 펀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활성화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광지를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타트업을 위한 그러니까 자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저건 창업은 내하고 관계가 없어 대학생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예비 창업자들도 그냥 일반 학생들도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스터디 카페처럼 있는데 옆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부산시 정도 되면 부시장님 한 3만 평 정도 하셔야 됩니다. 3만 평 정도. 저도 제 스케일이 좀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크게 해가지고 스타빌드처럼 아니 멀티플렉스 복합몰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오고 스타트업들이 오고 그게 뒤섞이면서 와 정말 넘쳐나도록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션 F도 그 명품 매장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뭔가 시민 친화적으로 스타트업을 같이 막 끌고 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모디 인도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외칩니다. 우리 국가가 해야 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유딜 펀드 외쳤잖아요.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메이크 인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스타트업 인디아라고 외칩니다. 우리 인도는 스타트업으로 간다.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인도가 딱히 선진국 같지 않습니다. 후진국 같지만 근데 인구가 무려 12억 명이나 됩니다. 구글, MS, 어도비, 펩시 전부 다 인도 출신 CEO들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인도는 IT 국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코딩을 가르치고요. IT 여러분 지금 세계가 4차 산업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빅데이터, 로봇, AI, VR, 핀테크, 블록체인 이 모든 것들이 4차 산업에 이 IT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IT, IoT, 빅데이터 어디서 나오느냐? 뉴딜 어디서 나옵니까?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의 디지털 네트워크 AI 그 전부 다 뿌리는 스타트업에서 나옵니다. 맞잖아요? 스타트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 인도가 이 IT 국가가 그리고 대학이 있잖아요. MIT처럼 IIT 공대가 있습니다. 인도 공과대학. 전부 다 우리나라처럼 스카이 머릿속에 여기는 IIT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카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스타트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테크 정말 고난도의 그 고기술을 가진 하이테크 스타트업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는요. 이 책을 쓸 때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왜? 인도에서 딱히 뭐가 할 게 없었어. 그런데 보니까 좀 전에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냐면 인도의 벵갈루루라는 도시입니다. 실리콘밸리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책 쓰는 시점에서 보니까 야 10명 중에 9명 이제 남아요. 우리가 지역사회가 제가 돌아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인재들을 우리가 실컷 키워놓고 투자해놓으면 다 서울 가버린대.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주고 이 생태계 관계자 이 컨퍼런스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부산에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떠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핀란드의 창업국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핀란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네? 노키아. 노키아 시간이 없으니까 노키아 바로 얘기할게요. 노키아 몰락했죠. 여러분 노키아 누구 때문에 몰락했죠? 변종의 늑대인 스티브 잡스 때문에 몰락한 겁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2007년도 9월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2007년도 9월달 아이폰을 들고 나왔을 때는 와이파이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2008년도 7월달에 다시 들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3G 모델입니다. 여러분 아이폰이 나와서 세상을 4가지로 바꿔놨어요. 뭘까요?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통신입니다. 옛날에는 전화를 걸면 다 음성전화로 통신사는 유료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다 무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쵸? 다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바뀐 게 PC 시장입니다. 옛날에는 인터넷을 하려면 다 컴퓨터 앞에 가서 모뎀으로 연결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3G 걸어다니면서 인터넷이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HP, 델, 레노바 이런 모든 메이저 기업으로 재편돼 버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미디어 시장입니다. 여러분 아이폰이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앱스토어를 만든 겁니다. 이 안에 공급자는 3, 참여자는 7이라는 수익 배분율을 가지고 너희들이 콘텐츠를 넣으면 70%를 돌려줄게 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앱스토어가 굉장히 수억 명이 들어와버린 거잖아요. 지금 구글 스토어처럼. 그게 공급자와 참여자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최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성장을 한 겁니다. 아이폰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보다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게임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PC방 가서 게임을 했잖아요. 이렇게 더더더 앉아가지고 요즘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애들하고. 근데 이런 게임을 했는데 지금은 지하철에 서울에 지하철 타보면 다 뭐하고 있냐면 고스톱 치고 있고 다 여기서 게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노베이터들입니다. 이 한 가지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 앵그리버드라든지 슈퍼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게임이 굉장히 핀란드가 활성화돼 있죠. 노키아가 몰락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3년 뒤부터 경제가 살아나요. 이게 왜 살아난 줄 아세요? 노키아가 대기업이잖아요. 여기에 나왔던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해서 엔지니어들이 핀란드에는 알토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 대학이나 여기 있는 부산 대학도 많잖아요. 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키아의 대기업 엔지니어들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 이 친구들이 합쳐서 스타트업을 만든 겁니다. 보시면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허리가 더 독일처럼 강해지는 국가로 변신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여러분 인구 보세요. 130만 명.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광역시에 인구가 우리 부산은 한 300만이 넘잖아요. 근데 유니콘이 안 나왔잖아요. 에스토니아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카이프 그리고 트랜스포와이즈 토스라는 송금업체 그리고 스타쉽 테크놀로지라는 이번에 배달의 민족이 만드는 그 레스토랑에서 로봇으로 서빙하는 이게 세 개가 유니콘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럽니다. 지역 지자체는 인구도 적고 청년들도 별로 없고 스타트업이 어렵다. 근데 여기는 그러면 왜 세 개가 나왔죠? 그리고 얘들은요 91년도에 소련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에스토니아가 여기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사회하고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 사냐? 이런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얘들이 우리나라 일본을 벤치마킹했듯이 물 건너에 보니까 바로 핀란드가 있는 거예요. 핀란드를 보니까 창업 국가인 거야. 그래서 얘들이 외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뉴딜 그 국가를 외쳤잖아요. 뉴딜 지금 문재인 정부 얘는 30년 전에 디지털 국가로 아예 모든 걸 디지털로 만들겠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4월 달에. 얘들요. 근데 우리는 이 모바일이 이렇게 발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바일로 투표를 안 합니다. 물론 보안이나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근데 자세히 보시면 2005년도에 전자투표를 에스토니아는 실행을 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저는 우리 부산이 이걸 좀 해줬으면, 이거는 좀 물론 이제 정부하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전자영주권을 줍니다. 에스토니아는. 그러니까 에스토니아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인구는 적고 전 세계 청년들이 이쪽에 와서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주냐. 100유로 13만 5천을 내면 전자영주권을 국가를 방문하지 않고도 내준다. 그리고 200유로 27만 원을 내면 해외 법인을 세워준다. 단 국가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하루 만에 하이패스로 다 해줘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게 2년인가 딱 지났는데요. 기업이 4만 개가 유치가 돼버렸어요. 왜? 청년들이 해외 법인을 세우고 싶은데 미국에 세우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뭐 해외 법인 만들기 어려워. 근데 이 에스토니아는 굉장히 그걸 간편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에스토니아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근데 워낙 이제 걱정을 뭘 하고 있냐면 이제 다시 보니까 그때 막 열어줬거든요. 이제는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규제를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 우리 부산광역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막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하고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셨어요. 여기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스타트업 도시를 제가 지금 시장님들 만나고 뭐 여러 도시에 지금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다른 게 알 필요가 없어요. 이 5가지가 성공 방정식입니다. 창업을 하는 사람은 이 배를 띄우잖아요. 내가 항구에서 배를 출발해요. 그럼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 공짜로 대줘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내 돈을 주고 하는 줄 알아요. 일반 기성세대들은. 그거부터 인식을 바꿔야 되고요. 자, 공짜로 해주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엑셀레이터인데, 여러분 제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엑셀레이터는 9의 말 마무리 투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엑셀레이터가 선생님이라는 거죠. 스타트업의 멘토가 부모예요. 부모. 엑셀레이터는 부모예요. 우리나라 엑셀레이터가 3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엑셀레이터 중에 20%만이 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 엑셀레이터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 VC가 돈을 투자해 주잖아요. 근데 이 영역은 어떠세요? 이 영역은 다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어요.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근데 스타트업 안 합니다. 10명 중 8명은 다 취업하겠다고 그럽니다. 이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게 제일 급선무다. 이거를 정부 차원이냐? 아니에요. 지자체는 지자체 차원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정말 이거는 이 생태계를 정말 잘 아느냐의 문제고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청년들이 온실 속에 화초라는 거죠. 야성이 없고 도전의식이 떨어지니까 기업가 정신이 뭡니까? 창업을 하도록 지가 도전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돈만 지원받고 계속 부모님 밑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만 되면 이 모든 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국가든 정부든 지자체든 초중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하고 교장 교감님부터 교육부터 시켜야 됩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이 다른 교육이거든요. 그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요. 새로운 시대를 열렸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 여러분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스타트업이란 말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IoT, 뭐 로봇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유틸 펀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준이 높잖아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요. 국민의 80%가 이 경제를 이끄는데 그 자영업자들한테 우리 테크 스타트업 얘기하면 통합니까? 뭘부터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끌어올라와 줘야 이 경제가 살아나는데 우리는 그 몇 소수들을 위해서 예산을 계속 쓰고요. 담당자 공무원분들은 또 바뀌어버립니다. 실컷 생태계 인색되면 또 다음에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써도 똑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세요. 지금 엑셀레이터 이게 생태계 지수입니다. 서울이 136개, 경기가 27개, 대전이 21개, 부산이 19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럽니다. 부시장님, 인프라는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부산이 2위입니다. 정말 서울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태계의 어떤 이 전체적인 이 엑셀레이터를 보면 아는데, 이 지수가, 그리고 팁스 기관을 보면 아는데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훌륭한 선생님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스타트업인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한두 명이라도 누가 리딩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엑셀레이터가 들어가서 여기 믿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스타트업들한테는 고민인 겁니다. 근데 지금 대전이, 이게 원래 부산이 더 많았거든요. 대전 치고 나오고 있죠. 인천 치고 나오고 있죠. 제가 집이 인천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청라에 살고 있는데 인천이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에 완전 이 서울 경기에 밀려가지고 서러움을 그리고 부산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인천이. 부산도 사실 분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프라를 깔아놨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창업 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데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없다. 이걸 연결해가지고 이걸 끌고 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양대에서 제가 이걸 가르쳤습니다. 한양대에서 7, 8년 동안 뭐 했냐? 아이디어 구상부터 IPO 상장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대학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엑셀레이터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게 다 똑같이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A씨가 스카이캐슬 A씨도 있고 그냥 역량 없는 A씨도 있습니다. 막 엑셀레이터는 등록제라 가지고 공인중개사처럼 등록하면 돼요. 근데 그런 A씨 100번에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야, 역량 있게 가르쳐줘야 스타트업들이 이걸 보고 여기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민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프라이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권덕윤 대표님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메이시업 엔젤스 굉장히 잘하고 있고, 뭐 스파크랩 글로벌 가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송하지만 저희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렵게 커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여기 이 작은 예산 보고 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 서울에 있으면 어떡해요? 다 서울에 있으면 그 지역을 함께 일궈 나가야 되는데, 근데 2년밖에 재단이 안 되는데 경쟁률이 1위 넘칩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60대 1에 최종 5팀이 선정됐는데요, 한 팀을 뽑았는데 무려 13억을 지금 투자받고 있고, 7개 기업에서 우리나라 내노란 투자자들한테 다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한테 시드머니 5천만 원을 받겠다고 온 거야. 그 왜 왔니?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항상 외치는 게 있습니다. A씨는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려청자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고려청자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수공예로 내 자식같이 키우겠다는 마음에 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모집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모집, 나는 공고 띄우면 모집 안 될까? 그게 자기가 얼마나 사명감이나, 이런 창업은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대기업이 아시겠지만 네이버, 롯데, SK 새로운 신성장 동력 아이디어를 위해서 사회 공헌을 펼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합니다. 자, 우리 지원 관계자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대학이요,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대학의 교수님들 똑똑하시지만 트렌드에 조금 약하시고요. 그리고 한양대 있을 때 느꼈던 게, 매니저들을, 그 창업 보육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관리비를 받아요. 그냥 이 보육매달 하는 일이. 그래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창업이 잘 되려면 이 보육센터에 와가지고 이 매니저들이나 교수님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 팀이, 자, 테크 스타트업이면 네이버로 보내고, 유통이면, 패션이면 롯데로 보내고, 게임이면 네오플라이로 보내고, 핀테크다 이런 거면 하나로 보내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후속단에서,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왔잖아요. 어디 창조센터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넥스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부산역에 내렸잖아요. 출구가 여기 한 10개가 있다. 1번은 유통이고, 2번은 IT고, 3번은 블록체인이고, 4번은 패션이고, 5번은 게임이다. 이거를 지원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산 쓰고 대부분 마인드가 이럽니다. 내가 3억 예산 받았어요. 3억 예산 받고 12개월 수행했어요. 끝이야. 후속단이 없어. 그걸 제대로 민간에 넘겨주든 관에서 또 연결이 되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만 알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니저가 알아야 돼요. 담당자가 알아야 돼요.
위에 분도 알아야 되고 담당자도 알아야 되고 이게 같이 알아줘야 그 스타트업은요 그 오피스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센터에 계속 머물려고 합니다. 왜? 시설이 너무 우리가 음식점이 너무 시설 좋다고 합니까? 맛있고 친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담당자 그리고 그 엑스레이터 그런 VC, AC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생태계 이해도가 높으면 거기에 남는다라는 겁니다. 지난달에 제가 그 TVN에 출연한 게 바로 컴퍼니 빌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아시아가 있고요. 회사를 아예 세우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인천광역시인가 한번 그 공무원 전체 공직 아카데미 시장님 앞에 전체 한번 강연을 불러가지고 갔는데 제가 과감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명 앞에 두고 ACVC가 사라질 수 있다. 나 이런 말 합니다. ACVC가 사라질 수도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컴퍼니 빌드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려면 본질이고요. 본질을 넘어가면 사상이고요. 사상을 넘으면 철학이 돼요. 이거를 깊게 들어가다 보면 컴퍼니 빌드는 강력한 모델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해내는지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정부는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들한테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법인을 내면 초기 창업 패키지를 주고 있고요. 이것도 한 7천만 원 내외 주고 있고요. 또 청년 창업사관학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3년에서 7년 되면 창업 도약 패키지를 또 줍니다. 그래서 제 딸한테 그랬어요. 우리 고3이거든요. 야, 너 지금 대학 가려면 아직 코로나 때문에 싱가포르 못 가니까 지금 뭐 준비한 줄 아세요?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준비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왜? 대학 가는 것보다 인서울 한다고 답이 있는 줄 아세요? 답 없어요. 저희 한양대학교 4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취업이 지금 안 되잖아요. 어떤 줄 아세요? 한 해가 15개를 써요. 산탄총으로 쏴요. 그리고 걸리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등학생들도 자기 진로 제대로 모르고 학과가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잘 몰라. 그래서 그냥 대학 간판만 보고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과하고 자퇴하거나 편입합니다. 그게 10명 중에 3명이고요. 대학교 4학년이 취직하려니까 취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취직했다 산탄총으로 쏘잖아요. 그럼 또 10명 중에 3, 4명이 다시 직장을 옮깁니다. 그만두거나. 적성이 안 맞는 거죠. 이걸 우리는 지금 수십 년을 반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형 팁스가 중요한데 팁스 운영사의 생태계 주수입니다. 우리 부산이 2개 맞습니까? 업데이트 됐습니까? 4개가 됐습니까? 4개랍니다. 4개. 잘하고 있습니다. 4개랍니다. 그럼 여기도 다 업데이트 됐을 겁니다 아마. 근데 보세요. 서울이 보세요. 38개잖아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훌륭한 선생님을 만들어야 됩니다. 훌륭한 선생님을 만들면 학생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 떠나지 않는데 이게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어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찌푸트라 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10년 전에 기업가 정신 지수가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바로 펩슨 칼리지 미국에 있는 대학이고요. 2위가 바로 인도네시아의 찌푸트라 유니버시티입니다. 그 대학이 창업 스타트업 대학인데 놀라운 건 10년 전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K-12처럼 다 만들어 놓고 대학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유치원부터 이 앙트러프리너십 이렇게 지금 학원 다니고 애들 뭐 이렇게 지식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래의 이 퓨처 어떤 게 먹고 살 거리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역량이 안 되는 거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TP가 해야 되고요. 창경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고 저는 중기부에 이 얘기합니다. 중기부의 창진원이 제발 이런 것 좀 만들어라. 비즈쿨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퓨처 생태계를 이 미래 생태계를 우리가 알아야만.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이 다 어떠냐면 똑똑한 친구들만 예산을 받아요. 내가 보니까 돌면서 여기서 받고 우리 TP 가서 받고 저기 가서 받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이걸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해야 우리 도시가 발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간 얘기 잠깐 하면요. 스타벅스가요. 이게 스타벅스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카페 가면 스타벅스만 잘 돼요. 근데 얘들 매출이요. 2016년부터 1조가 계속 돌파해요. 진정한 유니콘은 스타벅스야. 내가 보니까. 이 스타벅스가 매출 1조를 계속 돌파했는데 이게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거고요. 이게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겁니다. 하워드 슐츠 창업자는
왜 이렇게 스타벅스를 좋게 만들었을까요?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자면 여기 저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 공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 공간을 정말 스타벅스 가면 줄 서잖아요.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싼데 여기 안 가고 여기 다 가요. 여기는 줄 서 있고 엄청. 왜 스타벅스는 그럴까요? 스타벅스는 공간이 정말 놀랍습니다. 최근에 학생들 있잖아요. 청년 창업가들한테 물어보면 창업 공간이 어디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면 정부 지원기관이 아니에요. 어딘 줄 아세요? 스타벅스입니다. 여러분 근데 스타벅스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해요. 우리 공무원분들 조금 다 배우셨습니다. 우리 AC 다 배우셔요. 창업 공간 만들 때요. 제가 우리 서귀포에다가 내가 하나 만들어줘. 내가 공간계획부터 다 해드렸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완전 벤치 그 국무조정실 산하에 그 선정이 됐거든요. 저희가 공간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스타벅스 전략 중에 하나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아침에 음악을 다르게 틀고 점심 때 다르게 틀고 오후에 다르게 틀고 저녁에 다르게 틀어요. 얘들이 이게 심미적인 것까지 다 파악하는 데가 바로 스타벅스고요. 심지어는 스타벅스가 공유 오피스 시장에 지난달 10월 달에 스타벅스 재팬이 공유 오피스 시장 진출했어요. 한번 나중에 꼭 검색해서 보세요. 그 이미지 검색해 보면 1층과 2층의 공간 설계가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걔들을 그래서 경험과 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 코워킹 스페이스의 두 가지 핵심 축입니다. 여기는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이고, 부산역에서 제가 창업촉진지구 제가 그 부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했던 말이에요. 부산역을 살려서 서울과 심리적인 거리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부산역부터 뻗어나가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맞잖아요. 사람들은 멀다고 안 오는데, 그럼 부산역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도와서 폭발력 있게 만들어주면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KTX 타면 바로 서울 가니까 조금 그랬죠. 조금 시간 뭐 한 2시간 이런 거죠. 뭐 저도 서울에는 보통 출근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이래 걸리니까 그냥 좀 긴 지하철 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핵심 축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경쟁에 있는 콘텐츠와 이런 시스템, 플랫폼을 공간을 인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코워킹 스페이스를 자세히 조사를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오늘날 코워킹 스페이스는 클럽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스타벅스처럼 이렇게 제발 좀 이렇게 어디 지역의 코워킹 스페이스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매니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조용하랍니다. 근데 우리 재단에 거기 본사 보면 어떻게 적어놨는데 잡담 대환영 써놨어요. 잡담 대환영. 완전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우리는 해외에 나가보세요. 전부 다 시끌벅적한데 우리는 말도 못 꺼내게 만들어놔. 스타트업은 네트워킹이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넘쳐나도록 만들어줘야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시작. 우리는요, 공간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이 스타벅스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줄을 서는 겁니다. 줄을 서는 거. 여기는 이 정도 만들어 놨으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인프라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안타깝게 작다. 한 실제로 예로 제가 2년 전에 이 서귀포를 부탁으로 제가 이 지역에 아무것도 불모지자 인구 18만 밖에 안 돼요. 저보고 좀 만들어 달라 해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공간 설계 이 벽을요, 아예 벽화로 만들었어요. 벽화로 설계를 해줬어요. 제가 건축가니까. 그리고 이 가구고 뭐고 다 이렇게 트렌디하게 바꿔놨어요. 박영선 장관님 오고요, 차관, 장차관 다 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공간이 이래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년 반 만에 국비 73억을 유치했어요. 제가 창진원에서 보더니 김영록 대표. 그리고 제주는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지만 제주시에 다 몰려있어요. 왜? 여기가 인구가 55만이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려갈 때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나는 박항서 감독이 될 거다 내렸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어떻게 생태계를 잘 만들어 가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다 저보고 뭐라 했냐면 1년 반 전에 내려가면 2년 전에 10팀도 못 모은다 그랬어요. 사람이 없어. 여기 진짜 사람이 다 고령화. 근데 어떻게 경쟁이 6대 1입니다 지금. 경쟁이 6대 1. 그리고 국비 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전체가 다 깎였거든요. 우리는 2년 연속 상승했어요. 우리는 예산이 그대로 올라갔어요. 이게요,
어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는 제가 보기에는 잠재력이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아까 우리 언제 해양을 다 끼고 있죠. 그리고 인구가 300만이죠. 죄송한 말씀인데 못하면 죽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방문하러 오는 겁니다. 이 정부 기관들이 서귀포까지 내려와서 이런 많은 곳이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업 생태계의 롤모델을 제시하고 싶다. 제가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교육입니다. 과거에 지금 이거 이제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제가 우리 지난주 과장님하고 여기서 교장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20분을 모셨습니다. 이거 동의하냐니까 동의한대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이들 내 자녀 학교 보내기 어렵다라는 거야. 인프라가 아직도 이래. 19세기 교실 그리고 선생님은 20세기 교사. 아까 말씀 밀레니얼 세대들 이런데 이걸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애들이 먹히냐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또 해외로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 21세기를 학생을 가르치는 게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안에 이 모든 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리고 스타트업 CEO들이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테크니온 공대, 스탠포드, MIT, IIT 그 혁신적이다 미네르바 스쿨, 한양대도요. 제가 있을 때 스타트업 하잖아요. 15학점 수업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줘요. 기숙사 거기서 우수한 애들 그냥 내줍니다. 수업을 안 들어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 거를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잘 모른다라는 거죠. 가장 혁신적인 대학이라고 불리는 이 미네르바 스쿨이 있습니다. 이 미네르바 스쿨이 전 세계 7개국 7개 도시를 돕니다. 근데 등록금이 3,600만 원인데요. 물론 미국 유학 가는 거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지만 여기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전 세계를 돌면서 아이들한테 지식과 해안을 줍니다. 인사이트를 줍니다. 저희가요, 우리 재단도 지금 스타트업 대학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을 만들어서 이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존의 대학의 문제점 보시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학생들이 대학에 갔는데 부산대에 왔어요. 그럼 부산에 4년 있잖아요. 그럼 그것보다 6개월 동안 여기 부산에서 트레이닝을 받고요.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3개월씩 이렇게 이동해 다닙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저개발국가, 선진국을 이렇게 보고 비교해서 배우고요. 아이템을 찾고요. 우리가 스타트업에서 성공 요인이 뭡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팀, 아이템, 자본이잖아요. 근데 글로벌 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한국, 인도네시아, 두바이, 그리고 프랑스 이런 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정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글로벌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4학년 때 투자를 받고 졸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기관들과 협력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자체의 발전 방향과 오판과 어떤 새로운 계획이라고 저는 5장에 써놓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가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스타트업이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 소멸,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유일한 길이 여러분이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하잖아요. 우리 AC, VC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안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 시티까지도 다 테크 스타트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도시가 7.0의 버전을 갖고 달려야 된다. 과거에는 전통사무실이 이렇게 다 단절돼 있었어요. 하나씩 붙였거든요. 근데 지자체든 제가 중기부가 그랬습니다. 중기부 죄송하지만 7.0이 이게 하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엑스레이팅, 공간, 코리빙, 숙박, 스쿨, 도시재생, 스마트 시티 이거 하나의 관점으로서 보지 않고 설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중기부, 국토부, 과기부, 교육부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창업을 하고 있어요. 창업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타트업,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교육을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하나예요. 도시재생 유디를 하려면 스타트업 생태계에 껴야 되고, 저희 재단이 이번에 GS건설하고 SK텔레콤하고 3조 8천억이 되는 스마트시티 유딜 펀드에 저희가 컨소시엄 참여 기관이었습니다. 그 우리를 왜 껴주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구리 한강변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데 이 건설하고 나면 뭐가 남냐고 이러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스타트업 생태, 여기 만약에 센텀 우리 이지구 새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자세히 보면 토건한다고 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좀 전에 여기 뭐 있었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우리가 이 밸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밸리가 만들어지면 이게 블록들이 스타트업이고요, 건물이 되고요, 건물이 모이면 밸리가 되고요, 이게 ICT가 결합하면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토건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도 건축할 때는 이걸 몰랐어요. 한양대 들어가고 스타트업 업계 있고 창업해보고 해보니까 아, 이게 도시랑 스타트업 생태계는 하나구나, 이걸 제가 느낀 거예요. 이거를 7.0 버전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 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커리어가 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커리어를 갖고 있다면 이게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보이고요. 근데 도시계획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원도심, 구도심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도심, 구도심,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 중기부가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근데 그 사업을 신도심과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계속 신도시만 발전시켜. 그럼 원도심, 전통시장 죽으란, 소상공인들 죽으란 얘기예요. 이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연결점을 찾을 것인가에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예산 붙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내 목표입니다. 과장님한테.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붙였어요. 부시장님 오셨네. 부장님, 이게 제 목표입니다. 아예 타운을 건설하는 겁니다. 타운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제가 보기에는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쪼개서 치밀하게 쪼개는 겁니다. 쪼개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청년들이 몰려들잖아요. 여기서 원장님, 여기서 유니콘들이 나오는 겁니다. 훌륭한 AC, VC들이 붙고요. 근데 이거를 아까 스타벅스 보셨잖아요.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뉴딜 사업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스타트업 지원은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제가 요즘에요. 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는 솔직히 너무 바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불러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어디 나갔어도 보다도 대한민국이 최고의 수준이다. 우리 부산요 2번째입니다. 이 포텐셜을 플러그를 스타트업이 딱 꽂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작동을 시킬까는 우리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타트업 생태계 딥체인저라고 불리시는 김용록 대표님의 키노트 스피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의 스피치를 듣고 나니 크리에이티브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다음 순서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미래 창업도시 구축의 시작점이 부산 창업 촉진지구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특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퓨처 컨퍼런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래의 창업 생태계를 책임지는 크리에이티브한 창업가 두 분께서 정말 에너지 넘치는 그런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로 아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환불 원정대 대신 창업 원정대가 부산의 창업 촉진 지구를 소개하는 라이브 쇼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트업계의 환불 원정대 스마트 월경 솔루션 플랫폼 달채비 만들고 있는 DAL의 공동대표 한나 은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한나님 소개에서 뭔가 하나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스타트업계의 환불 원정대가 아니라 요즘 뜨고 있는 스타트업 드라마의 샛별 수지라고 불러주실래요? 은하님, 수지 씨는 건드리면 안 돼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은하님, 혹시 오늘이 어떤 모임인지 알고 오셨나요? 네, 이곳에 계신 분들이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만들고 대스타로 만들어주시는 스타트업계 기획사 모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신 이 모든 분들께서 스타트업계의
기획사 대표님들이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서울, 전국 각지에서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 부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요즘 서울까지 들리는 소문이 아주 자자한데요. 바로 부산이 창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소문을 저도 듣고 바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창업의 메카요? 저는 약간 금시초문인 것 같은데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더욱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은하님, 그래서 제가 은하님을 위해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실까요? 이게 바로 부산의 창업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산에는 창업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서울 다음으로 2위가 바로 부산이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많은 창업 지원이 있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아주 대단한데요. 정말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달채비 저희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밖에 잘 몰랐었는데 오늘 부산을 쫙 둘러보고 DAL이 내려와서 부산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 그 다음 세 군데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은하님과 함께 3가지 코스 투어를 준비해 봤는데요. 가장 먼저 이곳인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을 둘러보고, 두 번째로 저희 해운대로 떠나서 센탑으로 둘러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면 문현 지역까지 둘러보고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바로 작년에 창업 촉진 지구 정책을 시행하여서 선정된 곳들이군요. 제가 딱 보니까 이 부산의 힙한 곳들만 뚫어놓은 걸 보니 전국이든 해외든 투자자분들과 저희 같은 창업 기업들이 만나서 이렇게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부산에 자리 잡으면 딱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첫 번째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부터 파헤쳐 볼 텐데요. 이렇게 제가 딱 둘러보니까 긴 여정을 함께 하기 이전에 출발 구호를 같이 한번 약속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정을 떠나기 전 저희가 달려라 하면 여러분께서 달채비 해주시면 됩니다. 달채비 기억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인데요. 이 정도 스케일을 보니까 유라시아라는 말이 정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라시아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참 궁금해지네요. 맞아요. 역시 은하님 날카로운 질문을 처음부터 딱 던져주셨는데요. 처음이니만큼 제가 설명드리는 대신에 이 생태계 전문가이신 한 분을 모셔서 직접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저희 부산시 일자리 창업과에 젠틀맨으로 소문난 분이 계시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 기획력이 장난이 아니신 분이라고 하는데 어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바로 부산시 일자리 창업과의 이수일 과장님이십니다. 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운데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시에서 일자리 창업 과장을 맡고 있는 이수일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제1의 창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역시 소문대로 젠틀맨이 맞으시네요. 정말. 근데 과장님, 아까 전에 은하님이 질문을 하나 던져주셨어요. 이 부산시, 부산역이 저희 이름이 유라시아 플랫폼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유라시아 플랫폼인 이유가 혹시 있나요? 네, 유라시아 플랫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부산시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전국 최초로 창업 촉진지구 6군데를 저희들이 지정하고 고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집적화되어 있는 그 지역 6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의 특화 산업과 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그 앵커 기관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6개 지역을 클러스터화로 발전시킨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특강을 멋지게 해주신 우리 김영록 대표님께서 사실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사실 여기 우리 부산역 이 유라시아 플랫폼은
사실은 이 지역이 물류 산업 또 유통 산업으로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이 인근을 둘러보시면 우리 창업 오피스가 굉장히 집적되어 있습니다. 창업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공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우리 창업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들을 아주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역 뒤편에 우리 부산의 대개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 재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간에 여기에 우리 청년 창업의 앞으로 요람이 될 또 네트워킹의 핵심이 될 바로 유라시아 플랫폼을 여기다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유라시아라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된 네, 건가요? 여러분 뭐 그 제목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유라시아 플랫폼은 부산에서부터 해서 유럽과 또 아시아 지역으로 대륙으로 뻗어가는 철도의 기종착역이 바로 이곳이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유라시아 플랫폼으로 정했고요. 이곳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류 산업과 또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 기관으로 창업 거점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될 것이고요. 나아가서 사실 우리 6개 창업 촉진지구에 여기가 정말 총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앵커 시설로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부산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바로 이곳에서 또 유럽과 아시아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지리적 이점과 또 우리 공간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부산의 꿈인 아시아 제일의 창업 도시로 저희들이 성장시킬 것을 여러분 앞에 또 약속도 드리고 같이 가고자 합니다. 네네. 네, 이해가 정말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대한민국 청년 창업팀이 이 부산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유럽과 아시아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셨다는 거네요. 예, 백점. 네, 정말 이 젠틀맨이신 과장님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더 부응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부산역은 역사적으로부터 늘 유라시아 횡단 열차의 기종착역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산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은하님, 그런데 저희가 아직 부산역만 둘러봤는데 앞으로도 둘러볼 곳이 아주 많다고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하려면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달려라 하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달려라!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도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바로 해운대구인데요. 저는 사실 해운대구 하면 바다부터 떠오르거든요. 모르시는 소리입니다. 요즘 해운대에는 부산의 실리콘밸리의 핵심 지역인 센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죠? 네. 한나님, 여기 혹시 팁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들어봤죠. 저희 청년 창업가들의 로망인 팁스. 저희도 2021년에 팁스를 받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서울에서만 팁스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산에서도 활발하게 팁스타운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저기 여기에 이렇게 공간 사진을 보니까 기술 창업팀부터 시작해서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까지 한 공간에서 네트워킹이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 좋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저희도 서울에서 AC 만나려면 강남 가야 되고 VC 만나려면 강북 가야 되고 제조사 공장 사장님 만나려면 충청북도까지 또 내려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센탑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 센탑 하나만 알면 부산시에서 이 창업하는 데는 아주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분을 발견을 했어요. 저기 인간 센탑이라고 불리는 유승엽 실장님을 있는 것 같은데요. 계시는 것 어머나, 같은데요. 인간 센탑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안 모셔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유승엽 실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셔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센탑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기획을 해오신 유승엽 실장님을 만나 뵙게 되니 너무 영광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투자 앞에 장사 없고 투자가 설말이라도
내가 받아야 내 거. 어. 지분 주고 투자 받자. 부산 테크노파크의 센터업을 총괄하고 있는 유승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치 재치 넘치는. 근데 제가 인간 센터업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 조직도 인사가 많이 돼서 제만 지금 못 가고 다른 직원들 다 인사로 다른 부서 가는 바람에 제만 남아서 이렇게 인간 센터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먼저 꼭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센탑 어떻게 기획하시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요약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는 팁스타운이, 부산에는 센탑이, 전국의 투자사들이 여기에 다 붙어라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바로 딱 한 귀에 쏙 들어오네요. 바로 서울에는 팁스타운이 있다면 부산에는 센탑이 있다. 모든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다 센탑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팁스 운영사와 스타트업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그 기관들이 들어와 있고 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요. 센탑은 2016년도에 개소를 해서 일단은 저희 지역 자체에 투자사들이 조금 없어서 일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제 유명한 이제 우리 콜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액트랩이라든지 이런 이제 수도권에 있는 투자사를 유치도 하고 그와 동시에 지역의 자생적인 이제 투자사도 하나 만들어서 투자사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제공했고 그 투자사들이 팁스 운영사가 선정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은 참 지금 2016년 한 지금 4년, 5년쯤 되는데 숫자로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해봐야 재미없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다 투자 쪽에 스타트업보다는 투자에 관련된 분이라서 저희 부산의 이 센터에 또는 부산에 오시면 투자사들이 어떠하게 혜택이라든지 어떻게 컸다는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다른 쪽에서는 이제 대부분 다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뭐 몇 개를 했고 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이런 분들이 모였으니 초창기에 저희 센터업이 태생할 때부터 같이 했던 초기에 우리 투자사들 예를 들면 우리 선보 엔젤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5평 정도의 센터업에 있다가 인근에 우리 센텀에 한 100몇십 평에 대한 투자 보육 공간을 확보해서 그들만의 투자 라운드를 만들어서 팁스 운영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오늘 오후에 서면에 가서 보시겠지만은 KT 상상마당에 한 500평 정도 되는 규모를 그쪽으로 확장해서 지금의 그 스케일업 센터라는 스타트업에서 시리즈 B, C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조금 크게 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센터업이 투자사들이 저희 센터업에 오시면 지역의 탄탄한 뿌리가 되는 형태로 우리 전체 부산이 센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 센탑이 약간 투자사들의 엑셀러레이터 같은 혹은 투자자들의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해서 5평에서 시작했다가 100평, 500평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셨다는 말씀이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솔깃한 꿀팁이니 꼭 다들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곳에 계신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탑은 한 3개 정도의 조금 장점이 있습니다. 이 첫째는 사람, 두 번째는 돈에 관련된 펀드, 하나는 그 펀드에 관련된 포럼의 판을 3개가 있다 보시고요. 전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센탑에는 투자사, 좋은 투자사들, 좋은 우량한 스타트업들, 저희 같은 뭐 좀 이상하지만은 지원기관들이 좋은 사람들이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우리 부시장께서 이야기도 했지만은 우리 지역에 현재 한 30여 개의 5천억 정도 가까이 되는 펀드가 스타트업을 쏠 수 있는 또는 그 돈을 다시 또 투자사한테 펀드를 줄 수 있는 돈이 마련돼 있고요. 나머지는 5개의 포럼이라 해서 투자사들이 성장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는 5개 포럼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우리 오늘 오신 분, 전국에 오신 분이 부산에 우리 센터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아마 이 자리가 좋지 않겠나 해서 오늘 이 행사로 한번 보는 게 아니고 센터업에서 또는 부산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꾸준히 저희 부산에 같이 했으면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센터의 브레인이신 유승엽 실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리로 모실게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센터의 불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랜드마크인 서면 문현지구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이라니까 벌써 아쉬운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에 구호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저희에게 조금 더 마지막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외치면 되죠? 아, 네, 맞습니다. 자, 제가 달려라 하면 달채비 하시면 됩니다. 달려라. 달채비 하나 둘 셋.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서면 문현지구 마지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핀테크, 블록체인 중심으로 지원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서면 문현 지역에는 이미 BNK 핀테크랩, IBK 창공 등 우수한 창업기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핀테크를 주도적으로 선도하는 기업들이 들어올 경우 지원이 아주 빵빵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하님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죠. 2019년 7월에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산시 내에서 서면 문현 지역이 블록체인과 그리고 핀테크가 집중된 지역이다 보니 이 부산시의 규제 자유 특구에 이 이점에 힘입어서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아주 핫한 지구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 스타트업 달채비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들리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저희 스타트업 달채비는 여성의 월경이라는 특수한 데이터를 다뤄서 수집을 하여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 제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 있는 정보 수집 그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부산에서 이러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저희 그 금융이나 헬스 등 개인정보에 민감한 스타트업들에게 굉장히 큰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서면 문현 지구를 둘러본 이후에 정말 부산이 스타트업계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이구나라는 거를 확확 느끼고 우리 DAL도 어서 이곳으로 내려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벌써 세 곳을 다 둘러보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은하님 처음에 이곳에 내려오실 때 이제 유재석 같은 AC, VC 투자사 분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분들은 만나보시게 되었나요? 저한테 자꾸 이 시그널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은데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머나. 스타트업 달채비를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와, 네, 역시 아주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인연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네, 이곳 부산에서 여러분들 모두 아주 좋은 인연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차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이자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이 부산시로 모두들 모이셔서 함께 이 부산시 창업 도시로 만들어 나가 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전국의 스타트업 빌더들과 부산 창업도시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창업 원정대 DAL 공동대표 김은아, 김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시의 모든 에너지와 다이나믹한 분위기가 이곳에 다 와 있는 것 같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하나 공동대표님. 그리고 특별 출연해주신 부산시 일자리 창업과 이술 과장님, 부산 테크노파크 유승엽 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잠깐 커피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무대 뒤쪽 유라시아 창업 스테이션에 커피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말씀 나누시면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시에 바로 구글, 페이스북의 현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다 취식 이후의 시간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